여러분들, 업비트의 신규 알트가 상장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신규 상장인데요. 지금 거의 뭐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상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업비트는 새로운 거 신규 상장 안 시키나 손가락만 빨고 있었는데 드디어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상장된 코인 두 가지입니다. 멘틀과 포켓 네트워크입니다. 자, 요거 두 개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멘틀과 포켓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이야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장은 워나마켓, BTC마켓, 테더마켓까지 상장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테더마켓에도 코인이 상장됐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테더마켓에 상장을 안 시켜요. 워나마켓, BTC마켓, 그리고 BTC마켓만 상장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테더마켓 둘 다 신규 상장을 시켰습니다. 원래 업비트에 있는 워나마켓, BTC마켓, 테더마켓 중에 여기는 버려진 곳이었어요. 버려진 곳. 그리고 BTC는요. BTC는 업비트 상장 기준 여기는 쓰레기촌. BTC 마켓에 있는 코인이 쓰레기촌이 아니라 BTC 마켓 상장 기준 쓰레기촌이에요.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애들, 이제 멘틀이랑 포켓 네트워크랑 비교했을 때 이제 포켓 네트워크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 떨어지는 애들을 BTC 마켓에 넣어서 쓰레기촌에 넣어놔서 그 중에서 너가 혹시 용이 된다면, 개천에서 용이 된다면 워나마켓 넣어줄게, 요런 느낌으로 상장 기준으로 여기 BTC 넣어주거든요. 그런 우리의 업비트가 버려진 곳인 USDT 마켓, 테더마켓에 코인을 신규 상장시켰습니다. 얘네들은 얼마나 버려졌냐면요. 테더마켓은 출금이 안 돼요. 출금이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출금이 안 됩니다. 테더를 구할 수가 없어. 워나마켓에 테더가 상장되어 있나요? 상장 안 되어 있죠. BTC 마켓에 테더가 상장되어 있나요? 상장이 안 되어 있죠.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래를 해야 돼. 누가 써? 테더가 있어야 테더 마켓을 쓰죠. BTC 마켓을 쓸 때는 비트코인을 사서 매매하면 되죠. 테더 마켓에서 매매하려면 테더를 사야 되는데 테더가 살 데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입금도 안 받아. 준비 중이래. 그러면 대체 왜 업비트는 테더 마켓에 코인을 상장시켰을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이것 때문입니다. 업비트와 빗썸의 경쟁 구조에서 태어난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빗썸, 지금 우리나라 2등 거래소인데요. 업비트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출금 수수료도 낮췄어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낮췄어요. 업비트보다 거래 수수료를 싸고요. 업비트보다 출금 수수료도 싸요. 그만큼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장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빗썸 거래 대금 순서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1등이 빗썸 기준 비트코인이고요. 2등이 테더입니다. 이거 봐. 빗썸의 효자 상품. 거래대금 2등이 테더예요. 테더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달러입니다. 진짜 달러예요. 실제로 이제 1달러를 통장에 있던 1달러를 넣으면 1달러에 해당하는 우리의 테더를 받는 거예요. 1달러를 입금하면 1달러 테더를 받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테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옛날에 코인 거래소는요. 달러 입금이 불가능했습니다. 법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화 입금이 합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화 입금 해가지고 편하게 매매했었죠. 하지만 해외는 달러 입금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리를 걸칩니다. 거래소, 여기가 유저 있죠. 유저가 테더 회사에 달러를 보내요. 여기로 달러를 보내고 테더 회사가 그 다음에 유저에게 테더를 줘요. 그리고 유저는 이 테더를 가지고 거래소에 입금을 했었던 구조가 있습니다. 정말 옛날 구조예요.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달러 입금을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회사를 중간에 하나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저가 거래소에 바로 입금을 했었지만 과거에는 이런 입금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유저가 중간에 환전상 테더라든지 USDC라든지 서클사라든지 이런 환전상을 통해 가지고 거래소에 현금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금을 대신했던 게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이 테더는 달러인데 거래 대금이 빗썸에서 2등입니다. 이건 이유가 있죠. 빗썸에는요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거래 대금이 10억 이상이면 지정가로 거래할 때 0.03%를 리워드로 줍니다. 쉽게 말해서 빗썸은 0.04%가 거래 수수료인데요. 내가 10억 이상 지정가로 매매를 하면 0.03%를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테더마켓 들어가서 이거 달러잖아요. 달러를 지정가로 구매하고 지정가로 매수 매도를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거래 대금만 찍는 거야. 거래 대금 복사하면 나는 전번 달 대비 10억 이상 매매하면 빗썸에서 매매할 때 수수료 거의 무료.
내가 100억 이상 찍으면 그냥 완전 무료. 내가 1000억 이상 저기 달러 쪽에 가가지고 지정가로 넣었다 지정가로 매매만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수수료 개이득,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빗썸에 있는 테더 마켓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구조, 첫 번째 구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 이제 테더 마켓이 투자 수단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테더 마켓이 좀 투자 수단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김프 10%까지 갔다가 지금 한 7%까지도 떨어졌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테더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달러 차트입니다. 믿음이 가십니까? 이게 달러 차트라고. 환율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투자 상품으로도 조금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테더가 쌀 때, 김프가 저렴할 때 테더를 사가지고 김프 차익 먹으려고. 왜냐면 시장이 과열되면 김프가 오르고, 시장이 식으면 김프가 알아서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을 때 싹 사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 샥 매매해가지고 이런 김프 차익으로 먹으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변동폭이 적은 대신 김프 차익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이런 환율보담도 이런 김치 프리미엄 차익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제 환정상들 있죠. 중국인들이 불법 환치기 할 때 써요. 거의 불법 환치기 이런 데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안 좋은 쪽이죠. 저 빗썸에 있는 테더마켓은 불법 환치기 상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어요. 텔레그램 연락이 왔는데 어떤 구조냐면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모집합니다. 한국인을 모집을 해서요, 이 한국인한테 이제 주문을 합니다. 야, 내가 수수료 5% 줄 테니, 너의 구매 금액의 5%를 줄 테니 너가 내가 보내는 테더를 입금 받아서 팔고 돈을 줘라, 이런 겁니다. 혹은 한국인이 너가 이제 중국인이 해외에서 테더를 구매해요. 테더를 구매해서 한국인한테 야, 이거 빗썸에서 팔고 그다음에 돈 탁탁탁 해가지고 이러면 내가 뭐 5% 수수료 줄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테더를 지급을 하고 여러분들이 테더를 받아서 팔고 이 수수료에 대해서 싹 먹는 이 구조, 실제로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요, 지금 김프 금액만큼 싸게 살 수 있어요. 테더를 해외에선 7% 싸게 사고요, 당신한테 5% 준다고 하니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 외국인이 보내주는 테더를 받아서 한국에다 갖다 팔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송금해 준다라면 이거는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중국인은 깜빵 안 가요. 한국인은요, 많이 하면 깜빵 갑니다. 깜빵 가니까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로 외국인 유학생들 있죠.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저 있잖아, 한국인이지만 필리핀에 사시는 분들, 필리핀에서 서버 운영하시는 우리의 토사장, 이런 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대요. 필리핀에 토사장도 많죠. 바지 사장들 혹은 진짜 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호구구에서 야, 내가 필리핀에서 테더 원가에 살 수 있으니까 너가 좀 환전 좀 해줘 하면서 중간에 수수료 떼줄게 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다가 외환거래법 위반 걸려서 이제 다 뚜까 맞고 돈 뱉어내고 깜빵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테더 차익으로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면 꼭 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더 관련된 내용 쭉 이거 위험성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우리의 멘틀과 포켓 네트워크가 테더 마켓에 상장된 이유는 지금 빗썸의 거래 대금의 2등을 차지하는 테더, 이것을 아마 상장시키려는 게 아닐까. 업비트에도 이제 테더가 상장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 심리에 여러분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 테더 들어오면요, 그냥 김프 차익 먹기 위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업비트의 신기한 행보, 테더마켓 상장 내용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 신규 알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멘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멘틀은 정말 쉽습니다. 멘틀은요, 레이어 2 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기생하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유명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더리움의 문제점이 있죠. 수수료가 비싸고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레이어 2는 이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일부 거래량을 받아서 내가 빨리 처리해서 이더리움과 통신해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고 속도가 빠릅니다. 멘틀 레이어 2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십니다. 이더리움 꼽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고요. 얘는 이제 JK 롤업이 아니라 옵티미즘 롤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레이어 2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시가총액은 공교롭게도 아비틀 아비트럼 밑에 멘틀이 있습니다. 29등 아비트럼, 32등 멘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30등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묵직한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시원찮아요. 상장되어 있는,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멘틀 가능성 있어. 왜 그러냐? 상장되어 있는 데가 바이비트, 빙엑스, 빗썸, 업비트. 오? 얘 갈 수 있어. 얘는 뭐 코베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데에도 갈 가능성이 있다. 간다가 아니라 그러면 아비트럼 이기겠지. 아비트럼, 야 너는 다 상장되어 있는데, 너는 싹 다 상장되어 있는데 왜 못하냐? 야 멘트리가 바이낸스 상장하면 아비트럼 너 밀려. 거의 뭐 상장 거의 안 했습니다. 상장 많이 안 돼 있고 좀 김치스러운 행보죠. 김치 코인들이 이렇게 빙엑스, 그러니까 빗썸, 바이비트, 게이트.io 이렇게 상장되는데 좀 김치 코인스러운 무빙으로 좀 상장되고 있는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량 보겠습니다. 유통량은 현재 62억 개 유통 중인데요. 이 중에 31억 개가 유통 중이고요. 나머지 30개는 멘틀 네트워크를 위해서 코인을 묶어놨고, 아마 멘틀 네트워크에 디앱 개발이라든지 멘틀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여하시는 분들에게 코인을 나눠주는 물량이 30억 개가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풀리지는 않았고 천천히 풀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레이어 2 코인 기술력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인 매트릭스도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코인 사용하는 것이 거의 다 똑같거든요. 보세요. 멘틀 네트워크 어디다 쓰냐? 뭐 멘틀 네트워크 내에 새로운 안건을 넣고 뭐 투표하는 데 쓸 수 있다. 네트워크 수수료도 쓰인다. 스테이킹으로 쓴다. 그렇죠? 쓰는데 다 거기서. 그래서 특징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멘틀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특징이 있는 코인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레이어 2 시스템의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레이어 2라면 얼마나 활성되었는지가 중요하죠. TVL이 중요합니다. 디파이 TVL. 얘는 21등입니다. 디파이라마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런 레이어 2 코인들은 이제 TVL이라든지 이제 이 친구가 다 이더리움 대신에 얼마만큼의 네트워크를 처리하는가가 중요한데, 얘는 좀 순위가 조금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등이고요. 그럼 상위권에 누구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상위권에는 아비트럼이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트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 아비트럼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요. 우리의 멘틀이는 21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틀 네트워크에 대한 개요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냥 정말 쉽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활성화 덜 된 레이어 2 코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명하지 않고 활성화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유명해지고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신고까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있다. 오히려 상승 포텐셜은 존재를 한다. 아직 유명하지 않은데 업비트에 들어왔다. 오호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유명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코인은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레이어 2 코인이고 TVL이라든지 상장된 거래소라든지 이런 거 보면 특출나지는 않지만 이제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성장형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땅땅! 특이사항 없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최근에 4배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는 건 조심해라.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코인, 업비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코인들은 웬만하면 좀 조정을 받고 그래도 한 달 정도 시간을 거치고 나서 바닥권을 잡아주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그때 그때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오른 가격에서 매매하시면 리스크가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된 뒤에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매매하기엔 뭐 나쁘지 않은 코인, 그냥 결격 사항 없는 무난한 코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멘틀에 대한 내용 쭉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코인 포켓 네트워크입니다. 포켓 네트워크, 얘는 조금 신기한 애예요. 조금 바지 핫바지. 바지 핫바지. 왜 핫바지냐? 아까 레이어 2라고 이야기했죠. 레이어 2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조금 더 떨어지는 얘는 RPC 노드에서 도움 주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 1 체인이 있죠. 레이어 1 체인이 있으면 여기에서 거래를 좀 받아서 가져가는 게
레이어 2죠. 레이어 2인데 얘는 레이어 2도 아니야. 그 전에 있는 레이어 1 코인과 DApp들의 통신을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노드와 레이어 1 체인 노드와 이제 통신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래가 왔다 갔다 거래해야 되는데 그 통신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다. 끝. 예, 별거 없습니다. 기술력을 따지자면 레이어 2보다 이제 훨씬 떨어진다. 이럴 거면 레이어 2 쓰지. 이거 노드 통신 수수료 아낀다고 포켓 네트워크를 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40개의 체인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레이어 2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A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220등, 그냥 자발트 상승이다, 자발트 상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켓 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진지한 내용으로 기술력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발트 상승, 자발트 상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땅땅땅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한테는 뭐 포켓 네트워크가 근본이라든지 뭐 그쪽 RPC 노드의 뭐 메이저라든지 뭐 이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트레이더로서 기술론자가 아닌 트레이더가 보기에는 그냥 시가총액 낮은 자발트 상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게이트.io, 바이비트, 쿠코인, AMEXC, 스레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가 업비트 들어온 진짜 리얼 잡코인, 빗썸에도 안 들어간 리얼 잡코가 우리의 BTC 마켓에 상장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켓 네트워크 말씀해 드렸습니다. 포켓 네트워크 한마디로 정리되죠? 시가총액 낮고 220등, 시가총액 낮고 과거에 상장되어 있었던 거래소도 그냥 해외 잡거래소 상장되어 있던 게 상장됐다. 이런 자발트이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도 상장시킨 곳이 워나마켓이 아니라 BTC 마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멘트 레이어 2 코인으로 결격사항 없는 무난하게 괜찮은 알트. 포켓 네트워크 그냥 자발트. 기술력 공부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장된 코인 멘틀 코인과 포켓 네트워크 분석이 들었습니다. 포켓 네트워크 분석이 좀 적다고요? 그냥 자발트라서 본인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냥 자발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상장된 코인 2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업비트에서 이번에 USDT 마켓 상장이 되면서 이 USDT 마켓에 대한 의미까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